부동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특히 아파트 가격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자 대표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나서서 부동산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죠? 집주인들은 빨리 팔고 싶고 매수자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파트에서 시세가 8억 정도인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8억에 다들 내놨지만 저는 7억 5천에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그 가격이면 금방 팔릴 것 같다며 매물을 올리죠.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입주자 대표협의회 혹은 부녀회 같은 단체에서요. 그 가격에 올리면 가만 안 둔다. 우리 단지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부동산 사무실을 아예 배제하겠다. 이런 협박을 받으면 부동산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단 한 채의 거래를 위해 전체 입주민들과 등을 질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협의회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매물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세 조작,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방식이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시세 조작이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상승장일 때는 잘 먹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이런 방식이 정말 잘 통했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고 조금만 버티면 가격이 다시 상승했죠.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가격이 유지되고 결국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침체장에서는 오래 못 버팀. 반대로 하락장이나 정체된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래 못 갑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매물을 내놓을 거고 결국 이탈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한번 가격을 낮춰 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따라가게 되죠. 3.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 입주민들이 아무리 단합해도 근처 부동산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려 잡으려는 시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합이 의심되는 아파트는 피하세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아파트라도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곳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조만간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부동산과 협상하세요. 부동산들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가격이면 난 바로 살 거다라고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좋은 매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잘 살피세요.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을 비교해보면 어느 단지가 시세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곳이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정부는 알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시세 조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제재했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지마다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우니까요. 사실 이런 행위들은 지금도 암암리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발할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매수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를 읽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